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준석 대표를 여러분 다 잘 아신다고 생각하실 텐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가 36살, 국회의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버드 대학교를 아마 나왔지 이 정도 말고 더 깊은 데까지는 모르실 것도 같은데 말이죠. 이준석 대표 어떤 정치 행보를 해왔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비상대책위원님께서는 자리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공정하다는 그 확신. (26살인) 이준석 대표는 하버드대 출신으로 저소득층 학생 대상 무료 과외 봉사단체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활동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이제 시민사회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강한 지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도 그 변화에 맞춰갈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선 시사토론 평론가로 이름을 알린 32살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공감 가는 행동을 하시려고 했으면은 지금같이 3당 대표가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였을 때 그 당시에 더 잘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사진 찍어주세요. 만세. 네, 다시 한번 경례. 통합의 광민 식구가 그다음에 전체 선거의 100일 정도였습니다. 이게 전체 선거. 어려운 선거를 다 같이 치러준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제 스스로도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패널들입니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그것이 지금 반기문 총장이 한국에서 본인의 역할, 가치를 입증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았었는데 이준석 전 최고 여론조사 보면은 여론조사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저희 야권 지지층이 원하는 것은 대선 승리고 거기에 제가 최적화된 전략들을 가지고 승부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시청자들에게, 당원들에게, 또 국민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입니다. 다른 후보께서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시면서 용광로론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용광로 이론은 미국과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 조금 더 진화해서 요즘은 샐러드볼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샐러드볼에 담긴 각종 채소처럼 고유한 특성을 유지한 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샐러드볼입니다. 네, 우리가 비빔밥의 고명들을 모두 갈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보통 스테레오타이핑이라고 합니다. 뭐뭐 다움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고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청년다움, 중진다움, 때로는 당대표다움을 강요하면서 우리 사회의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6월 중으로 토론 배틀을 통해서 2명의 대변인과 2명의 상근 부대변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선발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은 역설적으로 국민에게 확신을 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해서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대표에 당선되고 나서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문 1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답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내년 대선 승리가 지상과제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강조를 했거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당 밖에 있는 대선 주자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 밖에도 문재인 정부와 맞서는 일에 충분한 기여를 하시고 또 앞으로도 기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름을 이야기하자면은 윤석열 총장, 안철수 대표, 그리고
일각에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만약에 정치 참여 의사가 있으시다면은 당 대표로서 제가 안내하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입당을 하시거나 합당을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당의 경선이나 아니면 여러 룰을 세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당원들과 당내 인사들의 의견이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경선 일정을 제가 아무리 땡긴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8월 중순 말 이후에야 시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주자가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경선 일정을 조정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우리 당에 합류한다면은 그의 생각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에 대한 그분의 입장이라든지 공무원으로 생했던 여러 수사에 대한 입장을 그분이 닫히지 않고도 우리 당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지형은 넓어질 것이고요. 만약에 당내 일부가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그분에게 용광로가 되어서 그분들의 주장에 녹아들기를 만약 강요한다면은 그 당 외에 훌륭한 대선 주자가 합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너지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개성과 삶의 궤적과 그리고 철학을 유지한 채로 저희 당에 합류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당 밖에 있는 대선 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 주자를 배제하는 그런 일정을 짜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만날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제 앞으로는 제가 어떤 분을 만나긴 만날 텐데 그 만나는 걸 기자 여러분께 공개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먼저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누군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저희가 공개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상대는 아마 지금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마 안철수 대표님과의 소통이 이제 가장 빠른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당 문제에 관해서는 선언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만은 홍준표 대표님과는 선거 과정 중에도 여러 차례 소통이 있었다 정도는 제가 언론인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제 이준석 대표가 주영일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을 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2명에 대해서 탈당 권유라는 그런 징계 조치를 내렸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어제 방송이 끝나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우리도 권익위원회에 의뢰하겠다,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혀서 일단 그 부분은 일단락이 됐는데 오늘도 이 질문은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12명의 어쨌든 대상자가 발표된 이후에 8분 정도는 당의 의사를 수용하고 좀 나머지 분들은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것 또한 아마 국민들의 판단의 잣대가 될 것이라 봅니다. 권익위의 판단이라는 것이 가장 전문적이고 아니면 또 가장 공정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더 엄격한 조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권 소식 시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의 당선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정말로 큰일 하셨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이 또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야당으로서 국정에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또한 야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 가지고 강한 선을 그었던 것은 우리의 당리 당략에 따라 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야당이 결코 채택해서는 안 되는 투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야당이 협력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협력할 건 협력하고 다만 문재인 정부가 갈라치기라든지 좀 안 좋은 모습 보일 때는 제가 방송 토론을 할 때 이럴 때 보셨겠지만은 가장 매섭고도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지적할 수 있는 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이 노래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우리나라에 이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 왜 이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느냐. 여러분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가장 큰 뉴스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선 수락 연설문을 통해서 대중가요의 가사를 인용해서 수락 연설문을 작성했더군요. 그 노래가 바로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봐 주시죠.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겁니다. 네, 불안한 눈빛과 거친 생각과 전쟁 같은 사랑.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 가사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정치인이 당대표 수락 연설문을 작성했습니다. 올해 36살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선출은 우리나라 정치의 세대 교체, 시대 교체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 분석, 의미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겠죠. 정말 경고했던 우리 정치권의 세대 교체에 진정한 바람이 불지는 36살 이준석 대표가 과연 국민의힘을 얼마나 쇄신해 나갈지, 이것을 보면서 민주당 역시 민주당을 얼마나 혁신해 나갈지, 건강한 쇄신 경쟁이 불고 그래서 변화가 생길 때 이준석 대표의 선출이 더 큰 의미,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영진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